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나는 왜 환급이 없고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거죠? 3.3% 떼고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환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미리미리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알고 공제 감면 혜택을 챙기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환급 더 많이 받지?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요,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중간연합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했을 거고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3.3%를 미리 떼고 돈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금액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 중에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내 친구는 아프리카 BJ인데 이번에 세금을 다 환급받았던데 매출도 비슷한데 왜 저는 납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똑같은 크리에이터고 매출도 비슷하지만 BJ 같은 경우에는 3.3%로 미리 뗀 세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구글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급은 최종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기존에 3.3% 등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5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만약에 80만 원을 미리 납부했다 하게 되면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결국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비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한 비용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나 보험료나 택배비나 광고비, 차량 유지비, 여비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청첩장은 한 장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경조사비는 연간 프리랜서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조사를 자주 참석하는 영업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잘 모아서 비용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단체나 각종 기부금 단체에 2024년도 중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잘 챙기셔서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은 저희 디자인텍스 블로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각종 비용과 공제 항목이 누락된 건 없는지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노란우산 공제나 연금계좌세액 공제나 4대 보험료 납입 내역, 이런 것들은 조회가 되지만 이 자료만 보고 신고하면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또 사무실 월세를 지불하고 있을 때 건물주가 간이가세자거나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을 받지 못했다면 이체 내역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월세 비용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누락된 비용은 없는지 찾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겠죠.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로 납부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는 거는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겨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 도소매나 유튜버나 제조업,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정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세액의 10에서 20%를 빼주는 건데요, 이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최초 창업이면서 지역과 업종, 나이,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되면 50에서 100%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신다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회사에서 잘 안 챙겨서 감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 약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락을 하셨다면 과거 연도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세액 감면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세액과 수수료를 비교해서 이런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뢰를 맡겨서라도 환급세액을 더 늘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줄이셨다면 최종적으로 환급을 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금액들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서도 좀 어렵고 홈택스가 아무리 편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환급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홈택스 지급 명세서상 금액을 통해서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들이 신고서상의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익금액 중에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꼭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아니라 이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면 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 A씨가 강연을 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2024년 동안 강연료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8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60%를 세법상 비용으로 빼주거든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320만 원이 되죠. 40%만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니까 이 경우는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연료로 받은 게 700만 원이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타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80만 원이 되죠. 그러면 300만 원이 안 되죠? 이때는 우리가 합산해서 신고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보통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미 돈을 받을 때 15% 세금을 낸 거거든요. 원천징수세율이 기타 소득은 15%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타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6%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합산해서 6%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서 기존에 냈던 15% 중에 9%를 환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나는 이 기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억대 연봉이고 나의 세율 구간은 35% 구간이다. 그러면 합산하지 않고 15% 세율만 납부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산 신고를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 신고를 잘했고 환급금도 잘 결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 언제쯤 돈이 들어올까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5월 중에 신고하면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이 되고요. 단 환급 계좌를 제대로 등록을 안 하면 지연이 되거나 입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도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환급을 받으려면 꼭 회계사님한테 맡겨야 되나요? 직접 신고를 해서 절세를 잘 하고 신고서도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저에게 맡기시는 건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기장세액공제라든지 감면이라든지 또 복잡한 다른 세액공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복식장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볼 수가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폭탄이 예상치 않게 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조건과 절세 전략까지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환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야 될 세금을 억지로 줄이거나 허위 경비로 환급을 받으려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몇 배의 추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줄이는 것. 이게 진짜 절세의 핵심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환급 전략, 전문가의 손을 빌리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는 세금 더 낼 필요가 없는데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받을 수 있는 환급은 확실하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디자인틱스에 꼭 한번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절세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